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자인의 조건, 우리 굿 디자인 그러고 합니다. 이 좋은 디자인이 무엇이냐? 사실 좋다, 굿이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예,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 잘생겼습니까? 헛웃음 나오죠? 못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잘생겼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좋다 이런 것은 상당히 잘생겼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디자인 조건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네 가지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도창성 그래서 질서성 이 다섯 가지인데 일단 네 가지가 4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합심, 경독, 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합심에서 경독 읽으면 즐겁다. 예, 교재에 다 나오죠. 그죠? 합심, 경독, 질 이렇게가 기본적이고 이거 외에도 플러스 어떤 지역성들 고려해야 되고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친환경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문화 같은 것도 고려를 다 해야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디자인할 때는 고려해야 돼요. 이 디자인의 핵심은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기능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전에 많은 문제,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과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야 이때쯤이면은 야, 비가 올 것 같지 않냐라고 문제인식을 했으면 준비 다 해놓고 가서 폭풍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디자인은 어떤 사람? 야 그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야, 비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건 뭐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막 항상 뭐 또라이 짓 하는 게 디자이너가 아니라 남들이 문제를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연습을 상당히 많이 시켜요. 저희 제자들한테. 문제를 볼 때 다르게 보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게임은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든다. 이런 식을 이렇게 보통 그 학생들한테 주입을 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게임을 많이 하면 뭐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면 피아노 게임을 많이 하는 애는 피아니스트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게임을 폭력적으로 봐버리면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게임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또 게임 개발을 안 하거나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문제인식을 잘못하게 되면 해결 방법이 잘못돼 버려요. 게임이 문제가 아니죠. 폭력적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똑같은 그 경험이 있어요. 뭐냐? 만화. 지금이야 이제 웹툰 같은 게 많이 발달했지만 제가 어릴 때 저 만화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물섬이라 그래서 매달마다 그 연재 만화를 사서 읽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만화방의 느낌은 지금의 게임방과 비슷해요. 이 백수와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이 만화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았고 이 사회도 그랬죠. 그래서 발전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본이나 한국의 어떤 그 만화 수준은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것을 개발했고 문제인식을 이거 개발해야 돼 라는 문제인식을 했고 우리는 인생 망쳐 하고 안 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전 세계 60% 70% 이상의 만화를 장악했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만화를 장악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진짜 문제냐면 그 만화 속에는 일본의 문화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짱구 보고 자랐잖아요. 이제 여러분 일본 사람이에요. 울랄라 울랄라 일본 놈 된 거야. 변태 같은 짱구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 일본의 문화, 일본 사람 된 거죠. 우리 한류를 보면서 한국을 좋아하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폭력적인 사람이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폭력적인 사람이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품으로 폭력성이 낮아졌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게임을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디자인은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되게 창의적인 학생들인 그 기본기는 갖췄는데 교육 그 어떤 그 기본 자세는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근데 뭐가 문제냐? 창의적인 교육을 못 받았어요. 로봇처럼 시키는 것만 잘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들이 되라. 아니 콩 심은 데 콩 난 거죠. 어떻게 콩 심은 데 팥이 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막 선생님 말도 듣지 말고 엄마 말도 듣지 말라 그래요. 부모 말도 듣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말 듣고, 잘 됐어. 그러가지고 엄마가, 야, 이 쓰레기 좀 치워줘. 그랬더니, 엄마 말 듣지 말랬어요. 저는 안 들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듣되, 그걸 곧대로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라 해서 필터링을 하란 말이에요. 필터링. 듣고, 필터링. 이건 아닌 것 같은 것은 버리고, 필요한 건 담고. 이러한 필터링. 아셨어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 되기 싫은 사람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다. 이거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합목적성은 정말 목적이 합한가를 보는 거예요. 합하냐, 목적에. 신미성, 보기가 좋아야 되죠. 보기 좋은 떡이 어때요? 맛도 있어 보이는 거. 이것도 이제 컬러리스트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연결되는데 사실 보기 좋은 거. 근데 이 보기 좋다는 신미성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나 잘생겼니? 웃잖아. 아직도 못생겼다는 얘기잖아. 신미성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경제적인 부분 되게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잖아. 효율, 효과를 보통 사람들이 돈과 시간으로 이야기하더라. 그것을 채울 때 행복감을 많이 느끼더라. 저는 아닌데 라고 하는데 돈 좋아하는데. 그 다음 독창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창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창의라는 말은 창조가 아닙니다. 아셨죠? 세 가지가 있죠. 발견, 발전, 융합. 이런 것들이 자, 질서성이 뭐냐? 자, 비합리적인 거는 좀 주관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성은 주관이 아니죠. 합리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니까 객관성이고요.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부분은 뭐예요? 주관성이겠죠. 그래서 합목적성과 경제성이라는 부분은 합리적인 객관성의 성격을 갖고요. 신미성과 독창성은 비합리적인 주관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너무 객관적이어도 안 돼요. 너무 이성적이면 차갑잖아요. 또 너무 비합리적이면 안 돼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환자. 그래서 합리성과 비합리적인,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질서와 조화. 뭐라고요? 질서와 조화가 곧 굿디자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디자인은요,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결론, 정답은 없다. 거짓말은 나빠요? 아니죠. 거짓말 필요해요. 왜?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이뻐? 그랬더니 난 객관적으로 거짓말을 못해. 너 못생겼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 해야죠. 너 너무 이뻐. 이래야 되잖아. 그죠? 질서와 조화예요. 하모니, 조화, 질서, 밸런스. 응? 질서와 조화. 이게 우리 디자인의 목표입니다. 자,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왜? 라는 문제인식을 잘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관찰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인식을 잘해야 돼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뭔지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나는 관대하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야 할 존재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조건은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합심, 경독, 질. 디자인의 조건의 4대 조건 요거. 그리고 질서성은 요거. 그리고 그 외에 지역적 특징, 문화, 친환경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무슨 디자인? 굿 디자인이다.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 사실 되게 짧은 건데. 다음.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종류가 있고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뜻이 뭐라고요? 계획하다, 설계하다 그런 뜻을 갖죠. 그죠? 디자인의 뜻이 뭐라고요?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계획하다, 설계하다. 그죠? 디자인은 뭐라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계획하다, 그 다음에 설계하다. 그럼 이 계획이라는 것은 뭐다? 미래의 목표다. 누가? 인간이 하는. 인간은 왜 목표한다?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라고 했었죠. 그러면 디자인의 대상은 누구다?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인간은 이 두 가지 인간, 이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상부상조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 살아 그러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뭐 해야 돼? 자, 사람은 나가 있고 그다음 누가 있어요? 남이 있죠. 이 둘이 같이 의지하면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죠. 함께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죠? 함께 사는 거 되게 어렵죠. 그러면 혼자 사는 건 또 어려워요. 어쩌라는 거야? 함께 살라는 거, 혼자 살라는 거야. 그래서 나와 남이라는 두 가지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바로 소통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소통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사람은요, 이 소통 자체를 잘할 수 없게 돼 있다니까요. 지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을 생각 안 해요. 나는 집을 상당히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남은 그냥 먹으면 그 자리가 쓰레기통이 되고 지저분하게 사는 애예요. 그럼 누가 더 좋은 애예요? 없어요. 지 혼자 살면 깨끗하든 더럽든 아무 상관없어. 더럽든 깨끗한 뭔 상관이야.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근데 뭐가 문제느냐? 얘네 둘이 만나면 문제인 거예요. 얘네 둘이 같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 같은 과에.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기숙사에 얘네 둘이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제 둘이 만났으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지? 아주 작은 사회가 되는 건데도 얘는 지가 하던 대로 깨끗하려고 할 것이고 얘는 지가 하던 대로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생겨?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깨끗하고 들어온 거 외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나쁜 것 때문에 99가지를 다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는 규칙이라는 걸 정하거나 법을 정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죠? 깨끗한 놈은 좀 더러워지고 더러운 놈은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되게 싫어해요. 피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활이 사회생활이 무슨 생활이? 사회생활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내 멋대로 못해. 나 아침에 충분히 자고 11시에 출근하고 싶은데 9시에 나오래. 또 사장은 뭔데 우리 부모한테도 안 혼나는데 자꾸 혼내. 네, 내 멋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다기보다는 귀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찮다는 말을 쓰게 되면 뭔가 좀 내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힘든 것도 있어요.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통을 디자인한다. 소통 디자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 뭐니?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시각 디자인, 눈,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러는 보기 좋게끔 신미성만 굿 디자인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합심, 한목적성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기 좋은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목적성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각 디자인도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영어로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그래요. Communication 바로 소통을 디자인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통하는 방법은 되게 많죠. 직접 만나서 소통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그죠?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매체 그 중에서도 이 비주얼 관련한 매체 물론 오감으로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주얼을 앞에 놓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우린 줄이는 걸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시각 디자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기 좋게끔 아니죠. 자, 도구의 디자인을 하게 된다. 자, 도구를 디자인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제품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제품 디자인. 그래서 바늘부터 우주선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도 도구고 하여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분야를 우리는 제품 디자인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고 제품 디자인.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 그러면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시각 디자이너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편집 디자이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도 다양한 직무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직무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이렇게 두세요.
자, 그리고 저는 시각 디자인 전문가입니다. 그 안에 분야에 이제 시각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자죠, 학자, 교수. 예. 자, 그 다음에 자, 인간이 사회에서의 사람과의 뭐예요? 소통을 다루는 게 시각 디자인.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도구를 쓰는 걸 제품 디자인 그럽니다. 자, 근데 사회와 자연, 우리 인간들이 모여 있는 사회는 자연이라는 뭐에 공간에서 살고 있죠. 그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인간들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환경 디자인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디자인이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고 근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실제로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는 환경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요. 디자인의 대상은 누구다? 인간이다. 자연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자연을 훼손하면 그 피해가 인간에게 오니까 그죠? 결국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환경 디자인은 이 공간 디자인 안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실제 환경 디자인을 다루는 건 뭘 다루는 것이다? 인간의 살고 있는 공간. 그래서 두 가지 공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실내 공간, 하나는 무슨 공간? 실외 공간이 있겠죠. 실내 공간은 우리 영어로 인테리어라고 하고요. 실외 공간을 뭐라고 합니까? 익스테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간 디자인과 이렇게 얘기도 하고 환경 디자인과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실내라는 거는 뭐 자동차 안도 실내라고 할 수 있고요. 화장실 뭐 다 그 실내. 그 안에 어떠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감정,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실외라고 한다면 뭐 공원도 될 수 있고 스테이트 퍼니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사회, 자연이라는 이 트라이앵글 안에서의 소통, 도구, 공간을 디자인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문화가 뭐냐? 문화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 뭐 습관? 버릇?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화는 되게 많죠. 우리나라 음주문화는 뭐예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술 먹을 때 비슷한 짓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대표적으로 1차에 안 끝나요. 보통 1차 먹으면 반드시 2차, 3차까지 이렇게 가는 문화가 이미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사회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상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걔들도 똑같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가게 되죠. 왜? 하나의 만들어진 문화 속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큰 문화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지 개인이 큰 문화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럼 이 문화에는 무엇이 같이 움직이냐면 시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시민의식에는 좋은 문화가 있고 좋은 문화는 좋은 시민의식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는 좋은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문화, 나쁜 문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할례, 여성 할례라 그래가지고 여성들을 할례를 하는 그러한 옛날 과거의 전통의 문화가 아직도 있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바꿔요. 바꿔도 되는데 뭐 큰일 나는 줄 안단 말이죠. 한번 만들어진 문화는 바꾸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값도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쓰레기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더러웠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정책을 하는 뭐 우리 공무원이 이제 또는 뭐 디자이너가 또는 뭐 교수가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 외국에 가봤더니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는 막 뿌리는 문화였는데 외국 가서 다른 문화를 봤더니 야 이거 하면서 문화 충격을 받는 거야. 제가 앞에 얘기했었죠. 사람은 다른 어떠한 외부적 환경,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서로 만나면서 문화 충격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쓰레기를 막 버렸던 게 이게 잘못이라는 의식을 못했는데 다른 걸 봤더니 이게 잘못이구나를 인식하게 돼. 그럼 문제인식한 거잖아요. 그럼 문제인식하면 그거 갖고 못 산다니까.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량제를 실시하겠다 그러면 문화를 바꾸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야 말이야 왜 쓰레기를 돈을 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그냥 난리가 났지만 지금은 어때요? 당연히 쓰레기는 돈을 내고 버려야 되고 종량제 실시 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좋은 문화를 만들었고 그 문화가 좋은 의식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반발했어도. 근데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 종량제 안 하고 막 버리는 거 보면 어때요? 미개해 보이잖아. 우리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디자인, 이런 디자인은 이러한 좋은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 좋은 문화를 가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쭉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바로 리더예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시험에는 그냥 소통과 관련한 시각 디자인, 도구와 관련한 제품 디자인, 공간과 관련한 환경 디자인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영어로는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제품 디자인은 Product Design, 환경 디자인은 Environment Design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넘어가는 문제인데 이놈의 조 선생은 뭐 이렇게 길게 그죠? 벌써 엄청 많이 그죠? 하고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지만 왜 그런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여러분들 저도 힘들고 근데 말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듣는 사람이 힘들까요? 듣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저야 떠들잖아요. 너무 힘들면 쉬었다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 가지가 있죠.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시각은 뭘 다룬다고요? 소통을 다루고 얘는 뭐라고요? 도구를 다루고 얘는 뭐라고요? 공간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2차 디자인, 3차 디자인, 4차 디자인.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죠. 자, 첫 번째 심볼,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디자인, 포장지, 리플릿 편집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자, 시각 디자인은요. 소통을 다루는데 그 소통의 수단들을 매체라고 합니다. 그 매체의 종류에는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모바일 매체, 컴퓨터, 인터넷 매체 되게 많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수단이 되게 많죠. 그 모든 걸 다 다루는 분야가 바로 시각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 이 시각 디자인은 매체들이 거의 2차 디자인이 많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거의 시각은 2차 디자인, 즉 평면에다가 디자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품 디자인은 어때요? 형태를 갖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많은 부분 3차 디자인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경 디자인은 뭐예요? 공간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 4차, 바로 공간적인 개념 안에. 자, 그러나 시각 디자인은 2차만 있는 게 아니라 3차도 있고 4차. 그러니까 입체적인데 시각은 준입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준입체. 그러니까 완벽하게 입체가 아니라 그냥 입체라고 해줄게. 그래, 입체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자, 패키지 디자인. 선생님 포장지가 있지 않나요? 포장지는 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의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패키지는 이렇게 형태의 포장이 되어 있죠. 물론 이거는 포장지는 2차지만 포장 디자인, 패키지는 이거는 3차 디자인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 디자인에서. 그 다음에 사인 디자인이 있죠. 사인 디자인. 이거는 간판 디자인이거든요. 간판도 마찬가지네. 입체 형태에 매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3차라고 봐주는 겁니다. 자, CI는요. Corporate Identity. 기업 이미지를 통합화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뭐 심벌이니 마크니 캐릭터니 이런 걸 막 만들어주는 건데 CI 안에는 이 2차적인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이다라는 말은 그 다양한 것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입체, POP도 마찬가지죠. 구매 시점 광고라 그래가지고 판매할 때 그 판매에다가 해놓은 광고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PO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입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준입체, 그러니까 이 제품 디자인의 어떤 단독적인 형태의 개념이 아니라 얘네가 어떤 형태의 입혀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준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차 디자인, TV, CF, 이거는 이제 뭐냐? 영상 매체들. 무슨 매체? 영상 매체. 영상은 평면에서 포함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공간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왜 얘를 이런 환경이라고 안 하냐면 시각의 가장 핵심은 소통, 커뮤니케이션, 정보 전달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뭐예요? 정보 전달이잖아요. TV니 CF니 다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품 디자인도 마찬가지. 거의 3차인데 텍스타일, 직물, 그러니까 옷감 있죠, 옷감. 옷감이 이게 프린팅, 인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제품이라고 하냐면 이 옷은 소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 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이잖아요. 제품의 옷감, 벽지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카펫도 마찬가지죠. 인테리어 패브릭, 가구들에 이제 있는 그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다 제품 디자인이지만 뭐예요? 2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옷은 뭐예요? 옷은 무슨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근데 옷에 여기에다가 조선생을 캐릭터를 넣고 조선생 TV를 많이 봐주세요라고 했어. 그거는 시각 디자인.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이면서 시각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공간 디자인은 뭐 실내, 그 다음에 실외, 그 다음 점포, 가게들, 인테리어, 조경,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놓는 정원 디자인, 도시 계획, 스트리트 퍼니처, 길거리에 있는 가구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환경 디자인. 환경 디자인은 대부분이 다 공간 개념이니까 4차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길거리에 있는 게시판은 무슨 디자인이죠? 자, 그거는 시각도 되고 제품도 되고 환경도 됩니다. 왜? 게시판 안에 있는 내용은 정보를 전달하니까 포스터가 됐든 뭐가 됐든 시각 디자인. 게시판이라는 형태는 모양은 제품. 그 게시판이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의 스트리트 퍼니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시각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소통, 정보를 전달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가 있으면 그건 시각 디자인. 아셨죠? 제품 디자인은 어떠한 도구적인 개념,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이 다 제품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가정, 회사, 공공 뭐 여러 가지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죠? 환경 디자인은 뭐에 대한 공간 디자인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서 포스터는 무슨 디자인 몇 차인가? 포스터는 정보를 전달하죠. 시각 디자인. 포스터는 종이에 인쇄되니까 2차 디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판은 몇 차 디자인이고 무슨 디자인이에요? 간판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시각 디자인. 그리고 입체 형태의 평면들이 있으니까 준입체. 이 3차 디자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곧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자인으로서 일할 분야입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자, 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업 디자인 그러죠. 그 다음에 공익의 목적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 디자인. 이렇게 뒤에다 디자인 붙이면 되는 거예요. 디자인으로 돈 벌기,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공익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만들면 돼요. 선생님이 그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제목은 교육환경 디자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안전을 디자인. 얘기했잖아요. 디자인은 그림 그리고 컴퓨터 작업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계획하고 설계하되 사람 행복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먹고 디자인, 자고 디자인, 입고 디자인, 교육받고 디자인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의 상업 디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의 디자인, 산업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 뭐요? 공업 디자인. 이런 것들이 상업.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환경 디자인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 제품 환경을 가지고 돈 벌면 상업 디자인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쓰면 공공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디자인 안에는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디자인도 있고요. 또 어떤 환경적 개념에서의 친환경, 그린, 에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공업 디자인 파트에서도 또 여러 가지 디자인 종류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디자인의 분류와 그 다음에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 또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시험에는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한번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파트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일단 디자인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하다, 설계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빅터 파마넷이라는 사람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얘기했죠. 디자인은 단순하게 1차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했고, 그리고 복합적 기능이고, 요 6가지 요걸 주장했다. 요거 시험 문제 앞에는 별표 5개, 여기는 별표 3개. 아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디자인 과정, 기능적인 부분과 이거 잘못된 거죠. 기획적인 게 있는데 기능, 욕조 제기, 욕조에서 제기 차지 말아라. 이거 별표 4개. 이 부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요. 요거는 이제 기획적인 건데, 기획의 첫 번째는 뭐부터? 문제인식, 자료 수집, 분석, 평가인데, 요거는 나중에 산업기사 시험 보실 때 이제 주로 적용되는 파트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직무, 업무는 대표적으로 기획 업무와 기능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기능 업무와 연결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4대 조건은 합심, 경독, 질, 합심, 경독.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디자인 조건이 아닌 것은 한목, 심미, 경제, 질서. 그럼 질서는 아니에요. 아셨죠? 얘네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네가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럴 수 있죠. 한목적성, 심미성, 경제성, 질서성, 뭐 안시성. 이렇게는 안시성 아닌 거야. 예. 그래서 질서성인 객관과 주관적인 부분들을 잘 밸런스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디자인의 조건이다라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요거 별표 5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은 3가지 대표적으로 소통을 디자인한다, 시각 디자인, 도구를 디자인한다, 제품 디자인, 공간을 디자인한다, 환경 디자인. 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이러한 디자인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만든다. 이 문화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끌어올린다라는 거. 그리고 디자인의 종류와 그 다음에 특징들, 평면적 특징, 입체적, 공간적 특징. 시각 디자인은 영어로 Visual Communication Design,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제품 디자인은 도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환경 디자인은 공간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각은 2차, 제품은 3차, 환경은 4차가 주를 이루지만, 이런 식의 준입체, 준공간, 또 제품도 2차적인 특징을 갖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디자인이 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길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 10분이면 끝나는 강의입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비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실 이거보다도 제가 이 내용만 거의 한 9시간, 10시간 요 정도 분량의 강의거든요. 이걸 짧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좀 빨리 하게 됐는데, 일단 암기는 이제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만, 이것도 이거 별표 4개. 여기서 나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딱 잡아준 것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시험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길 원하는 것이죠. 이제 디자인이 뭐예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분야고 어떠한 분야에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디자인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상업 디자인, 공익을 쓸 수 있어요. 공공 디자인. 그러면 그 직무를 하는 디자이너들은 상당히 어때야 된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인식을 잘해야 된다. 왜 그럴까? 문제가 문제인지를 알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답이 없어요. 관대해져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되고 그냥 미술학원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디자이너가 된다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진짜 그림만 정말 잘 그려서 좋은 디자이너가 된다면 저도 좋겠어요. 왜? 그거야 뭐 진짜 하루 조 터지면서 막 예전에 미술학원에서 많이 때렸어요. 요즘 아니지만. 빠지면서 1년만 그리시면 웬만한 그림 다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움은 돼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당연히 해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창의성. 창의성의 기본은 무엇이다? 창조와 달라요. 창조는 신이 하는 거야. 창의성이라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창의.
그리고 창의의 형태는 세 가지. 발견하고 발전하고 융합한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시험으로만 따진다면 제가 여기서 정리해 준 것만 나오고요. 그 외에 디자인이 무엇인가, 또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라든가, 예, 그리고 디자인의 종류들이 각각 어떤 것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해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면 이제 나중에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일을 하시면 되겠다. 그 중에서도 기능적인 일을 할지 기획 일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쓸데없이 길게 강의하는 거 끝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들은 좀 좁게 할 겁니다. 이제 첫날 이 디자인에 대한 설명만 좀 길어서, 이거보다 더 길어야 되는 게 줄인 게 이 정도인 거야. 그래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